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는 68세 박만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지켜본 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작은 오해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이별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왜 때로는 나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거실 벽에 걸린 인터폰 화면이 검은 거울처럼 저를 비춥니다. 손가락을 갖다 대면 오래된 플라스틱에서 미세하게 뜨거운 냄새가 올라오고, 복도 센서 등이 켜질 때마다 팅하고 공기 쪽에서 얇은 금속 소리가 번집니다. 오늘따라 냉장고 모터가 낮게 웅웅거려서 집 전체가 심장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직 아닙니다. 신혼 한 달 반. 저희 집은 축복의 냄새 대신 소독약 냄새로 채워졌고, 그날의 소리들이 아직도 제 등 뒤에서 울립니다. 돌아가 보면 인터폰은 늘 우리 사이에 서 있던 제3자였습니다. 배달이 오면 띵동하고 알리던 그 단순한 벨소리가 어느 밤엔 마지막 인사였다는 걸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복도 너머 1201호에선 매일 오후 3시마다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아이가 연습하는 체르니 30번 연습고, 같은 구간을 틀리고 다시 시작하고 또 틀리는 그 반복이 제겐 일종의 시계였죠. 그 소리가 들리면 오늘도 하루가 흘러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반면 우리 옆집 802호는 침묵의 집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70대 할머니가 계시는데 가끔 새벽에만 또각또각 지팡이 소리가 화장실까지 갔다가 침실로 돌아오는 게 전부였어요. 우리 803호는 그 사이 적당히 시끄럽고 적당히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아침엔 토스터가 팝하고 식빵을 튀어 올리고, 저녁엔 서윤이가 설거지하며 콧노래를 불렀죠. 가끔 저도 회사 일로 전화 통화를 하거나 서윤이가 도서관 업무 때문에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우리는 이 소리들로 이웃에게 여기 젊은 부부가 살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2023년 5월 31일 밤은 달랐습니다. 우리 집에서 나는 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소리의 종류가 바뀌었죠. 평소의 부드러운 생활음 대신 문이 세게 닫히는 쿵 소리,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드득 소리, 그리고 둘 다 말을 하는데 서로 듣지 않는 목소리들. 위층 1203호 아저씨가 그날 밤 발코니 창문을 쾅 하고 닫으셨던 걸 보면 우리 소리가 위까지 올라갔나 봅니다.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고요? 다음 주면 아내 서윤의 기일입니다. 2023년 5월 31일 서울 마포구. 우리 전셋집에서 시작된 말다툼은 서늘한 새벽으로 미끄러졌고, 저는 그날의 소리들을 아직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소리들을 한번 끝까지 들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인터폰 아래에 남은 그녀의 목소리를 제 입으로 돌려드리려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어제 밤 인터폰을 닦다가 화면 구석에서 작은 스티커를 발견했거든요. 서윤이가 몰래 붙여놓은 하트 모양 스티커. 1mm 크기의 분홍색 점 같은 게 그녀가 마지막까지 이 집을 사랑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울리던 첫 벨소리는 우리가 모른 척했던 어떤 오해의 문턱이었습니다. 우리는 2023년 4월 15일에 결혼했습니다. 34세 저는 출판사 편집자, 32의 서윤은 동네 구립도서관 사서였죠. 월세보다 조금 나은 전세, 복도형 아파트 8층 803호. 아침이면 현관 틈으로 빵집에서 구워낸 식빵 냄새가 흘러들고, 저녁이면 옆집 801호에서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벽을 타고 왔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엘리베이터는 더 자주 숨을 쉬듯 흠하고 멈춰섰고, 창틀 틈새로 들어오는 미세한 바람은 빨래의 섬유유연제 향을 집안 곳곳에 배게 했습니다. 층 아래엔 경비 아저씨 박만호 68님이 계셨고,
301호엔 언제나 젊은 사람들은 좋겠다가 말버릇인 김미라 52 이모님이 살았습니다. 그분들 앞에서 우리는 자꾸만 어깨를 펴곤 했습니다. 마치 백화점 쇼윈도에 새 정장을 입은 사람처럼 아직 태그도 안 뗀 체면을 부여잡고요. 사실 우리 신혼집은 호텔 로비처럼 번쩍일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는 딱 그만큼의 환한 미소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아침 7시 30분이면 박 아저씨가 경비실에서 라디오를 틀어놓으셨어요. KBS 1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가요 무대 재방송 소리가 로비 전체에 퍼졌죠. 사랑은 늘 도망가고 하는 옛날 트로트가 엘리베이터 안까지 따라올 때면 서윤이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도망가지 말자. 그때 저는 그 말이 그냥 달콤한 신혼 다짐인 줄 알았습니다. 반면 20층 펜트하우스에 사는 최 회장님 댁에서는 매일 오후 2시마다 딩동댕동 하는 초인종 소리가 났어요. 가정부 아주머니가 오시는 시간이었죠. 그 소리를 들을 때면 서윤이가 괜히 우리 현관문을 닫거나 신발을 가지런히 정렬했어요. 우리도 깔끔하게 살자면서요. 저는 그런 서윤이가 귀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김미라 이모님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마다 택배 상자들을 받으셨어요. 온라인 쇼핑으로 생필품을 주문하시는 거였죠. 그때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데 우리는 뭐 하러 나이 먹었나 싶네라고 중얼거리시곤 했어요. 하지만 박 아저씨가 무거운 상자를 들어다 드릴 때면 고맙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인사하시는 모습에서 진짜 마음은 따뜻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나는 소리는 참 조용했습니다. 아침엔 커피 내리는 보글보글 소리, 서윤이가 화장대 서랍을 여닫는 드르륵 소리, 제가 넥타이를 매며 거울 앞에서 흠음 기침하는 소리, 저녁엔 현관 열쇠 찰칵 소리, 다녀왔어요 하는 인사, 그리고 저녁 준비하며 냄비 뚜껑 딸랑 하는 소리들. 그러던 어느 날 복도 끝에서 박 아저씨가 803호 택배 왔어요 하고 마이크로 나직하게 부르셨습니다. 인터폰을 보려다 제 휴대폰이 먼저 울렸죠. 화면에 떠오른 이름 재윤, 메시지 내용 서프라이즈, 오늘 밤 가능? 그 순간 서윤의 눈이 제 화면을 스쳤습니다. 얇은 체면이 사각, 종이처럼 구겨지는 소리가 제 귀에서 났습니다. 아니, 실제로는 냉장고 압축기가 컥하며 멈추는 소리였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서윤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한 그 애매한 미소. 저는 괜히 휴대폰을 뒤집어 화면을 가렸어요. 누구야? 서윤이가 물었을 때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아져 있었습니다. 회사 동기, 별거 아니야. 하지만 그 별거 아니야라는 말에 이미 별게 있다는 뉘앙스가 숨어 있었죠. 우리는 결혼한 지 한 달 반밖에 안 된 신혼부부였는데 벌써 이런 작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메시지가 오해의 첫 단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재윤이 누구예요? 서윤이 묻는 목소리는 컵에 얼음이 부딪힐 때처럼 맑았지만 여운이 길었습니다. 저는 괜히 웃으며 회사 동기, 이벤트 관련이야라고 대답했죠. 사실이었습니다. 한 달 반 기념으로 몰래 준비한 작은 파티 도서관, 저자 초청권을 구해주려던 부탁. 하지만 서프라이즈와 오늘 밤 가능이라는 말이 너무 모호했죠. 주방에선 전기주전자가 끓으며 또르르륵 끓음끝 소리를 냈고 거실 천장등은 벌레 한 마리라도 들어간 듯 약하게 윙윙댔습니다. 그럼 왜 숨겼어요? 숨긴 게 아니라 말끝이 겹치며 소리가 소리와 부딪혔습니다. 서윤은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어르신들께 책을 추천할 때도 젊은 사람이라서 모른다는 말을 듣기 싫어 더 많이 찾아봤죠. 70대 할아버지가
요즘 애들은 옛날 작가도 모르지 하시면 서유는 집에 와서 밤늦게 김동리, 황수먼 전집을 다시 읽곤 했어요. 나도 알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라고 말하면서요. 저는 그 자존심이 좋으면서도 그날따라 귀찮게 느꼈습니다. 세대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템포 차이였습니다. 저는 빨리 풀고 싶었고 서유는 천천히 정확히 풀고 싶었습니다. 재윤이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재윤은 여자 동료였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왜 그랬는지 저는 남자야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서윤이 질투할까 봐서였을 거예요. 혹은 제가 여자 동료와 몰래 만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였을 수도 있고요. 그 거짓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서늘해졌고 저는 괜히 목이 말랐어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려다 말고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쾅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났어요. 그때 인터폰이 띵동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배달 기사가 서 있었는데 손에 들고 있는 건 케이크 상자였어요. 저는 그걸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서윤도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왜 지금? 왜 하필 지금? 받으실래요? 서윤이 인터폰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더군요. 저는 일부러 무시했습니다. 반쯤은 고지, 반쯤은 서운함이었습니다. 나중에 받자. 인터폰이 두 번째로 울렸습니다. 이번엔 더 길게 띵동띵동 하고요. 화면 속 배달 기사가 시계를 보는 게 보였어요. 아마 다음 배달이 있었나 보죠. 서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안 받을래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날카로웠어요. 서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슬리퍼를 끌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덜썩 하고 침대에 앉는 소리, 서랍 여는 드르륵 소리, 그리고 뭔가를 뒤지는 바스락 소리들이 방문 틈으로 새어나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서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여전히 윙윙거렸고 옆집에서는 저녁 뉴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오늘의 날씨는 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오는 것 같았어요. 그때 세 번째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이미 검게 바뀌어 있었어요. 배달 기사는 포기하고 가버린 거죠. 두 번째 벨이 울릴 때 우리는 이미 서로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5월의 비는 보통 흙냄새를 데려오는데 그날은 술집 골목의 매캐한 냄새가 함께 섞여 들어왔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빗소리가 처음엔 또독또독 하던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주르르륵 하는 물줄기 소리로 바뀌었어요. 방에서 나온 서윤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죠.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와 우산을 들고 있었어요.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는데? 그냥 바람 좀 쐬고. 저는 서윤이 화가 났을 때 하는 행동을 알고 있었어요. 동네 한 바퀴를 돌며 머리를 정리하고 오는 거였죠. 보통 30분이면 돌아와서 미안해, 내가 예민했어 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도 나갔다 올게. 감정의 온도를 낮추겠다며 저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 나서니 빗냄새가 더 진했어요. 1201호에서 여전히 피아노 연습 소리가 들렸는데 그날따라 더 많이 틀리는 것 같았어요. 체르니 30번 같은 구간을 대여섯 번 반복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서윤이 나오는 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엘리베이터 버튼을 한 번 더 눌렀어요. 띵 하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편의점 냉장고 문을 여니 얇은 고무 패킹에서 차가운 냄새가 났습니다. 캔커피를 고르다 말고
휴대폰을 봤습니다. 부재중 전화 1문자 1점. 서윤 문 앞 케이크 받았어요. 아까 배달 갔다고 연락 왔는데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아까 그 케이크는 서윤이 주문한 거였다는 걸. 아마 우리 기념일을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해 때문에 받지도 않고 서윤을 의심까지 했던 거죠. 손가락이 떨려서 답장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를 쓰다가 지우고 집에서 얘기하자를 쓰다가 또 지웠습니다. 결국 집에서 보자라고만 보냈어요. 그게 제가 서윤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더 세게 내렸어요. 우산 없이 나왔던 제 어깨가 금방 젖었죠. 복도 바닥에는 빗물 발자국들이 이어져 있었는데 어떤 건 올라가는 방향, 어떤 건 내려가는 방향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 매트에 젖은 발자국 2개가 겹쳐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 신발, 하나는 그녀의 구두. 크기도 다르고 방향도 달랐지만 같은 집 앞에서 만나 있는 모습이 묘하게 쓸쓸해 보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주방 싱크대에 젖은 종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케이크 상자였죠. 비에 젖어서 모서리가 눅눅해져 있었고 상자 옆에는 작은 초 4개와 라이터 하나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4개의 초, 우리가 만난 지 4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그때서야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서윤도 저와 똑같이 깜짝 기념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도서관 초청권을 구해달라고 재윤에게 부탁한 저처럼 서윤도 케이크를 주문해서 우리만의 작은 축하를 하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고 라이터를 서랍에 밀어 넣었어요. 그러고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윤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빗소리는 더 커졌고 바람에 창문이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냈어요. 새벽이 깊어질수록 엘리베이터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어디선가 경찰차 사이렌이 멀리서 들려왔다가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졌어요. 그 소리가 점점 불길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그냥 동네 어딘가에 이르려니 했죠. 새벽 2시, 3시가 되어도 서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시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배달이 아니었어요. 화면 속 박 아저씨의 입모양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803호, 괜찮아요? 새벽 3시 17분. 병원 응급실의 공기는 유리컵처럼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알 수 없는 세제 냄새에 바닥 광택제의 미끄러운 냄새가 섞여 머리가 아렸습니다. 멀리서 삐 하는 모니터 소리가 이어졌다 끊겼고 누군가 바퀴 침대를 밀며 지나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들이 제게는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고 흐렸어요. 박 아저씨가 제 옆에 서서 중얼거리셨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나갔으면 CCTV 보니까 밤 12시 40분경에 아파트 정문을 나가시더라고. 우산도 없이 경찰관이 저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오토바이와 접촉사고입니다. 빗길에서 미끄러져 상대방도 많이 다쳤어요. 둘 다 응급실로 실려왔는데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서 마지막 말은 제 귀에 닿지 않았어요. 저는 경찰의 말을 명확히 기록하려 애썼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다고요? 아니요. 음주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많이 울어서 시야가. 네. 주변 진술에 의하면 카페에서 1시간 정도 앉아 계셨다고. 문장 끝은 늘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 귀에만 제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세상의 말이 다 중얼거림으로 죽어갔습니다. 잠시 후 김미라 이모님이 달려왔습니다. 슬리퍼 끌리는 소리, 찰칵찰칵하며 복도를 빨리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얘야, 내가 복도에서 봤어. 내가 나간 뒤에 서윤이가 우산 찾으러 다시 들어갔다 나오더라고. 아줌마가 말렸어야 했는데 이모님의 말을 박 아저씨가 이어받았습니다.
저녁에 케이크 왔지요. 그거 오늘이 기념일인가 보다 싶어서 내가 인터폰 눌렀는데 안 받으시길래 그래서 배달 기사한테 다음에 다시 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박 아저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에 CCTV 보니까 서윤 씨가 비 맞으며 케이크 상자를 들고 오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혼자서 우산도 안 쓰고 왜 경비실로 안 오셨을까요? 그때서야 저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서윤이 밤늦게 나가서 케이크를 직접 찾아온 거였어요. 아마 배달업체나 케이크 가게에 연락해서 어디에 맡겨뒀는지 알아보고 직접 가져온 거죠. 우리 기념일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의사가 나와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담담함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생과 사의 경계에서 의료진의 목소리는 늘 같은 톤이어야 하니까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 뒤의 말들은 제 머릿속에서 웅웅 소리로 변해버렸어요. 복도 끝에서 구급차가 또 한 대 들어오는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용삐용 하는 그 소리가 제게는 마치 서윤이를 부르는 목소리 같았어요. 여보, 미안해. 이제 집에 가자고 말하는 것 같았고요. 김미라 이모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얘야, 어른들이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하다. 우리가 좀 더 나섰어야 했는데 젊은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겠다는 걸 믿고 있었어. 퇴원 수속 대신 장례 절차 안내서를 받는 동안 제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음성 메시지 한 건. 발신자 서윤. 수신 시간 2341점.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23시 41분이면 서윤이 집을 나간 지 1시간 정도 후였죠. 어디선가 제게 마지막 말을 남겨둔 거였어요. 박 아저씨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정아, 그거 들어봐. 서윤이 마지막 말이야. 안 들으면 평생 궁금할 거야.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듣지 못했습니다. 들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에서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저는 그 음성 메시지를 재생하지 못했어요. 손가락을 화면에 갖다 대면 자꾸 다른 곳을 누르게 되더라고요. 마치 제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날 새벽,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촉촉한 습기가 남아 있었어요. 장례식장 특유의 국화 냄새가 코를 맴돌았습니다. 하얀 국화꽃들이 빼곡히 놓인 재단 앞에서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사각사각 카펫을 밟으며 지나갔어요. 누군가는 조용히 울고 누군가는 더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가 제게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장모님, 이정자 60 어르신은 저를 보자마자 부드럽게 안아주셨습니다. 서윤이는 너를 많이 좋아했어. 결혼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 엄마, 민정 오빠는 정말 착해. 내가 도서관에서 힘든 일 있으면 밤늦게까지 들어주고 주말에도 같이 책방 다니고 그렇게 말하곤 했어. 그 말은 저를 풀어주는 주문 같았고 동시에 더 꽉 묶는 밧줄 같았습니다. 상주석 옆에서 박 아저씨가 작은 종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젯밤에 복도 CCTV 다시 보고 인쇄했어요. 저녁 7시 반, 도서관 친구가 케이크를 들고 오고 아가씨가 그 뒤에 초를 붙이려고 라이터를 찾던 모습까지. 봉투 안에는 또 다른 작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정에게라고 쓰인 서윤의 글씨. 언제 써둔 건지 종이가 약간 발해 있었어요. 김미라 이모님이 제 옆에 앉으며 속삭였습니다. 얘야, 어른들 눈에는 다 보여. 너희가 얼마나 서로 아끼는지. 그날 밤에도 둘 다 케이크 준비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왜 서로한테 말을 안 했을까? 체면 때문이었어요. 저희 둘 다 먼저 말하는 게 져버리는 것 같아서. 이모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젊을 때는 그런 거야.
사랑하는데도 사랑한다고 먼저 말하기 싫어하고, 미안한데도 미안하다고 먼저 하기 싫어하고, 우리도 그랬어. 장모님이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그날 저녁 내가 깜짝으로 갈까 했어. 애가 나한테 말했거든. 싸우면 내가 중간에 앉아 있으면 금방 풀린다고. 어른이 한 명만 있어도 애들이 채면 세우기를 안 한다더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대의 자존심, 우리끼리 해결한다는 제 마음은 어른들의 오래된 지혜보다 얕았습니다. 부부의 체면이 때론 가족의 손보다 중요하다고 믿었던 어리석음이 어둠 속에서 커다란 그림자를 만들었죠. 서윤이가 결혼 전에 그런 말을 했어. 장모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나는 민정 오빠랑 절대 큰 싸움 안 할 거야. 우리는 작은 사람들이니까 작은 다툼만 하고 빨리 화해할 거야. 그런데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작은 다툼이 이렇게 큰 이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저녁 무렵 도서관 동료들이 왔어요. 재윤도 와서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민정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문자를 좀 더 명확하게 보냈어야 했는데 서윤 언니가 저자 초청 행사 준비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제야 저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서윤이 준비한 도서관 이벤트, 제가 부탁한 초청권, 그리고 우리 둘 다 준비한 깜짝 케이크, 모든 게 같은 사랑에서 나온 일이었는데 오해 때문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거였죠. 빈소 한켠에서 김미라 이모님이 제 등을 토닥이며 다시 속삭였습니다. 그 음성 메시지, 들어. 내가 덜 미워지려면 들어야 해. 서윤이 마지막 말을 안 들으면 너는 평생 내 자신을 용서 못할 거야. 밤 12시가 넘어서야 빈소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국화꽃 냄새가 진해진 공기 속에서 저는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재생 버튼을 누르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마지막 밤을 소리로 만나러 갔습니다. 띵, 재생 버튼을 누르자 먼저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띵, 재생 버튼을 누르자 먼저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5월의 바람, 그리고 멀리서 빗줄기가 간판을 치는 달그락 소리, 어디선가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쓱 하고 타이어가 젖은 길을 스치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여보, 나 화 많이 났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어요. 울었던 흔적이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근데 나 사실 오늘 파티하려고 했어. 재윤이는 도서관 후배예요. 초대권 구해준다고. 나도 체면이 있지. 서프라이즈라는 말을 먼저 꺼내기 싫었어. 미안해요. 그녀가 작게 웃었습니다. 코가 막힌 것 같은 웃음이었어요. 근데 인터폰 2번이나 누르더라. 내가 받을까 하다 말았어. 당신이 먼저 받아줬으면,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로 멀리서 엘리베이터가 딩하며 열리는 소리, 복도에 누군가 발자국 소리, 그리고 803호? 하고 묻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박 아저씨가 순찰을 돌며 확인하는 소리였을 거예요. 나도 고집이야. 우리 둘 다 체면이 너무 세. 서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는 모든 피로가 담겨 있었어요. 다음 생엔 조금 덜 세자. 아, 그리고 케이크 초 4개. 우리 만난 지 4년 되는 날이잖아. 라이터는 싱크대 서랍에 있을 거야. 그때 배경에서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띵동 하는 작은 벨소리와 함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 서윤이 어디선가 혼자 앉아서 이 메시지를 녹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여보, 나 지금 동네 카페에 있어. 비 와서 들어왔는데 사장님이 따뜻한 차 주셨어. 고마워서 계속 앉아있네. 근데 계속 너 생각해.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 둘 다 똑같은 마음인데 나는 당신이 다른 여자 생각한다고 의심했고 당신은 내가 화냈다고 피했고 정말 바보같이 카페에서 누군가 커피 만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에스프레소 머신에 슉 하는 증기 소리. 평범한 밤, 평범한 카페의 소리들이 제게는 너무나 소중하게 들렸어요. 서윤의 마지막 시간들을 함께 보낸 소리들이니까요. 당신 편의점 갔지? 캔커피 사러. 화날 때마다 그러잖아. 나는 산책하고, 당신은 편의점 가고, 우리 참 규칙적이네. 서윤이 또 웃었어요. 이번엔 조금 더 밝은 웃음이었어요. 집에 가면 먼저 미안하다고 할게.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늦지 말고 들어와. 케이크 같이 먹자. 내 개초 다 켜고, 소원도 빌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배경에서 카페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손님, 우산 있어요? 밖에 비 많이 와요. 서윤이 괜찮아요. 금방이니까 라고 대답하는 소리도 들렸고요. 아, 그리고 여보, 나 정말 많이 사랑해. 화가 나도 사랑하고, 서운해도 사랑하고, 체면 때문에 툴툴대도 계속 사랑해. 그거 알지? 메시지 끝부분에서 서윤이 일어나는 소리가 났어요. 의자 끌리는 드득 소리, 가방 매는 소리, 그리고 카페 문을 여는 띵동 벨 소리. 집에 가서 케이크 가져올게. 라이터도 찾고, 당신 올 때까지 예쁘게 세팅해 놓을게. 사랑해, 여보. 메시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이어폰을 뺐을 때 제 머릿속에는 수천 개의 만약이 부딪혔습니다. 만약 제가 그 인터폰을 받았다면, 만약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했다면, 만약 우리가 그날 채면 대신 서로의 손을 골랐다면,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건 서윤이 끝까지 저를 사랑했다는 거였어요. 화가 나도, 서운해도, 체면 때문에 툴툴대도 계속 사랑했다고 말하는 그 목소리.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케이크를 예쁘게 세팅해 놓겠다던 그 약속. 다음 주면 기일입니다. 저는 장모님이 주신 봉투를 열어 작은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윤이 쓰던 책상 서랍 비밀칸 열쇠였어요. 잠금은 오래됐지만 소리는 아직 따뜻했습니다. 탁 하고 잠금이 돌아가는 소리가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늘 간직하고 있던 사랑의 증거들이었습니다. 비밀칸에는 짧은 일기 몇 장과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둘이 도서관 앞 벤치에서 웃고 있는 사진. 뒤편에는 서윤의 글씨로 우리는 작은 사람, 작은 집, 작은 소리. 그래도 우리에게는 서로의 귀가 있다. 저는 그 문장을 100번쯤 읽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집의 소리들을 다시 세었습니다. 아침 토스터 팝하는 팝업 소리, 빨래 끝나면 삐삐삐 하는 알람, 저녁 엘리베이터 딩 소리, 박 아저씨의 마이크를 통한 택배 왔어요. 안내, 김미라 이모님의 슬리퍼, 찰칵찰칙 끌리는 소리, 그리고 인터폰의 띵동. 그 모든 소리는 우리가 살던 증거였습니다. 계층의 대비로 치면 윗동 20층에는 대리석 현관의 펜트하우스가 있고 아랫동 반지하에는 창문으로 꿉꿉한 흙냄새가 스며드는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 8층의 평범한 전셋집이었죠. 하지만 빛은 공평했습니다. 아침에는 대리석보다 우리 창문 커튼에 더 오래 머물렀고 저녁 노을은 반지하보다 우리 식탁 위 케이크 상자에 더 정확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 아래서 우리는 분명 행복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장모님과 저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도서관 앞에서 만납니다. 서윤이 추천하던 책들을 함께 읽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죠. 장모님이 서윤이 같으면 이럴 때 뭐라고 했을까? 라고 물으시면 저는 서윤의 목소리로 대답해드려요. 엄마,
그런 책은 천천히 읽어야 해. 마음이 급하면 좋은 문장을 놓친다고. 박 아저씨는 오늘도 803호 힘내요라고 인사를 해주십니다. 경비실에서는 여전히 KBS 1라디오 가요 무대가 흘러나오고 사랑은 늘 도망가고 하는 트로트가 엘리베이터까지 따라와요. 하지만 이제 그 노래가 슬프지 않습니다. 사랑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김미라 이모님은 여전히 젊은 사람들은 좋겠다라고 말하면서도 매주 금요일마다 제 손에 따뜻한 카레를 쥐어줍니다. 혼자 사는 사람 밥 제대로 안 먹는다며 투덜거리시지만 그 투덜거림 속에 진짜 마음이 숨어 있어요. 어른들의 사랑은 늘 그런 식이죠. 말로는 푸념하면서도 손에는 따뜻함을 담아 건네주는 1201호에서는 여전히 오후 3시마다 피아노 소리가 들립니다. 체르니 30번을 연습하던 그 아이가 이제 좀 더 어려운 곡을 치고 있어요. 가끔 틀리기도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적게 틀려요. 시간이 지나면 누구든 늘어가는 거겠죠. 실수도 줄어들고 음악도 더 아름다워지고 소소한 오해들은 느릿하게 풀립니다. 재윤이 가끔 안부 문자를 보내와요. 민정 씨, 서윤 언니가 준비했던 도서관 이벤트 잘 됐어요.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그런 문자를 받으면 서윤이 마지막까지 자기 일에 책임감을 가졌다는 게 자랑스럽고 또 그리워져요.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이제야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날의 소리를 끝까지 듣고 나니 남은 삶의 소리를 더 낮은 볼륨으로 더 가까이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냉장고의 웅웅 소리도, 이웃집 된장찌개 끓는 소리도, 복도 센서 등의 팅 소리도 모두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서윤이 떠난 뒤에도 삶은 계속 작은 소리들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인터폰 아래에 저는 작은 쪽지를 붙여두었습니다. 띵동이 울리면 먼저 열린 마음으로 받기. 그리고 라이터는 서랍 맨 앞칸에 놓았습니다. 초를 붙일 일이 생기면 이번엔 바로 불을 켤 겁니다. 가끔 저녁 무렵에 창문을 열어두면 1층 빵집에서 내일 아침 식빵을 굽는 냄새가 올라와요.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서윤이 내일은 뭐 할까? 라고 묻던 목소리가 떠올라요. 그러면 저는 대답해요. 내일은 내가 좋아하던 일들을 계속할 거야. 어제는 802호 할머니가 처음으로 저에게 인사를 하셨어요. 젊은 사람, 요즘 어떻게 지내요? 하시면서 지팡이 짚고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서윤이 그랬던 것처럼 할머니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동네 약국이 어디 있는지, 오늘 날씨는 어떤지, 그런 소소한 대화들. 오늘 밤도 냉장고는 낮게 웅웅거립니다. 그 소리에 맞춰 저는 속삭입니다. 서윤아, 듣고 있어. 나 지금은 제대로 듣고 있어. 내가 남긴 모든 소리들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들을 거야. 우리에게는 서로의 귀가 있다고 했잖아. 나는 아직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 내일 아침도 토스터가 팝할 것이고, 박 아저씨가 라디오를 틀 것이고, 1201호에서 피아노 소리가 날 것입니다. 그 모든 소리 속에서 저는 서윤과 함께 걸었던 시간을 기억하며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작은 사람, 작은 집, 작은 소리였지만 그 속에서 커다란 사랑을 나누며 살았습니다.